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내 몸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 다이어트라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체중을 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칼로리라는 개념, 우리 몸에 어떤 그런 칼로리라는 개념을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칼로리가 많아지면 살이 찐다. 그러니까 적게 먹어야 된다. 적게 먹어야 칼로리 섭취가 줄어든다.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된다. 많이 움직여야 칼로리 소모가 된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 근데 적게 먹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주사제의 도움도 받고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요즘 여러 가지 기기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드니까 기기를 통해서 뭐 흔들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인 도움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내 몸에 도움이 될 수가 없다. 식욕 억제제, 식욕 억제 주사, 지금 꿈의 다이어트라 그래가지고 그 다이어트 주사제를 개발한 회사를요,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우리가 식욕을 억제하는 뭐 일론 머스크가 꿈의 다이어트 약이라고 개발한 그 주사제가 사실 덴마크에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만드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 삼성전자 시가총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의 리스트를 쭉 시가총액으로 리스트를 해보면요. 삼성전자는 한 20위 정도 돼요. 한 480조 정도 됩니다. 그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620조예요. 10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단계는 높은 거예요. 그만큼 전 인류가 사실은 그 주사제를 맞고 지금 다이어트에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30년간 임상을 한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식욕을 억제해주면 당연히 적게 먹게 되고 살이 빠지죠. 그렇지만 그 식욕 억제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식욕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본능이고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억제하는 걸 몸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렙틴과 그렐린이라는 이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식욕 관련된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제 렙틴이라는 건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서로 상호 컨트롤 하면서 보완해주고 조절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상품이 자꾸 들어오면, 왜냐면 식욕 억제하는 렙틴인데 외부에서 자꾸 상품이 들어오니까 몸 스스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생산할 이유가 없죠. 어떻게 보면 공장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어오다가 갑자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공장문을 지금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위축이 되고 있는데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어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1년 후에는 오히려 더 비만해져가지고 고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몸의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바로 내 몸의 에너지가 잘못된 걸 조절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가 의지만으로는 이 호르몬 변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약을 끊어버리면 내 몸에서 호르몬 작용이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보고 호르몬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건데요. 이걸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 절대 이걸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해줘야 되고 내 몸의 에너지를 정상적으로 해주면 그게 가능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모르고 이제 했다가 또 약을 안 먹었다가 또 살찌면 또 다시 먹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야. 먹고 또 약 먹고 이렇게 평생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면요. 평생 동안 자기 몸을 망가뜨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으면 그럼 또 다시 식욕이 생기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럼 다이어트 약을 계속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의 역사라는 거는 수천 년이잖아요. 이 유전적으로 다 이 피팅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배식겁고 토하고 어지럽고 여러분들 SNS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나. 엄청나게 사실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가격도 아니 시총이 우리 삼성전자보다 10단계나 높을 정도면 그 약 가격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SNS 들어가 보세요.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돈 쓰고 내 몸 망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방에서 이제 진단하는 게 바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진단하고 에너지를 조절하는 치료라 그랬잖아요. 한의학에서 에너지는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진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전공 용어를 말씀드리면 망문문절이라 그래요.
뭐냐면 망은 보는 겁니다.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환자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느냐? 체형을 보는 겁니다. 에너지 생성 안 되면 팔다리 가늘면서 배가 나오고요. 에너지 순환이 안 되면 전신적으로 좀 붓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그 전신 비만 형태를 나타내고요. 에너지 균형이 깨졌으면 뭔가 뭐 하체가 좀 부실해 보이고 상체는 좀 비대해 보이는 상체 비만. 이게 이제 보면 그 사람 외모를 딱 보면 아, 이 사람 에너지 생성이 안 되니까 늘 피곤하고 소화 안 되고 뭐 어지럽고 뭐 이렇게 했다. 뭐 몸에 순환이 안 되니까 뭐 대사성 질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 있겠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균형이 깨졌으면 아, 이 사람은 상체가 비대하고 하체가 약하니까 하체는 부실해지면서 전립선이나 여러 가지 갑상선이나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자궁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약하니까 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에너지 영향을 중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허리, 무릎, 발목, 발바닥, 족저근막염 요즘 많잖아요. 그런 질환들이 다 올 수가 있겠다. 또 기가 뜨니까 뭐 뒷골 땡기고 목 디스크도 올 수가 있고 입도 마르고 눈에 이게 이제 그냥 경험이 많은 한의사는 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의 에너지 진단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의 문제점을 잡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부족할 때 뭐냐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망문 문제라 그러는데 문 하나의 문은 물을 문자입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랐는데 이 사람이 에너지 생성이 안 돼서 말랐는지 아니면 소모가 너무 많아서 말랐는지 소화 기능 물어보면 알거든요. 소화 잘 되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소화 잘 되는지 이제 우리가 또 몇 가지 더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소화 잘 되면서 마르면 아, 이 사람 에너지 균형이 깨졌구나. 상체 비만이 아니라도 에너지 소모가 많구나. 늘 잡생각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외향적이고 너무 활동량이 많고 에너지 소모가 많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기가 다 위로 뜨기 때문에 하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허리가 아프겠구나. 무릎이 하체가 약하겠구나. 또 뒷골 당기면서 어떻게 했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또 불편한 걸 듣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건 본인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나 질환. 선생님, 저는 어디가 불편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판단이 다 되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맥을 보는 거죠. 아, 맥을 보면, 아, 맥이 굉장히 빠르구나. 아, 이 사람 굉장히 대사가 항진돼 있네? 맥이 느리구나. 아, 이 사람 뭔가 대사가 깔아앉아 있네? 기가 깔아앉아 있네? 기가 떠 있네?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한의사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떤 진단, 맥진계나 이런 것까지도 동원해서 더 이제 그걸 하지만 일반인들은 외형. 내가 좀 마르면서 배가 나왔냐? 아니면 내가 전신적으로 좀 비만하냐? 아니면 내가 좀 상체가 좀 하체에 비해서 하체가 좀 부실하냐? 상체에 비해서. 이제 거울 들어봐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려면 자기 몸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방법은 자꾸 자기 몸을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나오면서 거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서 아, 내가 여기에 뭐 옆구리에 예를 들어서 자꾸 지방이 쌓이네? 네? 아니면 내가 자꾸 하체가 가늘어지는 것 같아? 내가 팔다리가 좀 가늘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에너지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거고 아, 요즘 내가 이상하게 자꾸 성격이 예민해져. 내가 어떤 뭐 조금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건데 너무 내가 지금 예민해지고 있어. 이러면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내가 물이 마르고 있구나. 그래서 불이 자꾸 뜨는 거구나. 이런 걸 하면 부족한 물을 채우려면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단하는 거죠.